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이제 01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3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오늘 한전은 2.78% 정도의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국가 기간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력 이런 산업 부분들은 독점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점적인 사업을 하면서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상당히 전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한국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분 51%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다른 주식 다 망해도 이 한전은 아마 안 망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우리가 전기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덜 쓸 수는 있어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산업에 걸쳐서 절대 망하지 않을 산업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한전이 아닐까. 그만큼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1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이제 매출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런 경기 방어주로 손꼽혀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대안주로 좀 떠오르는 거죠. 요새 같은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이럴 때 이런 시장에서 좀 대안주가 될 수 있는데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죠. 대안이 좀 돼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게 아쉽다라는 거고, 작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뛰어난 실적을 보였죠. 역시나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연료비 비용 절감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적자를 2년 연속 이어오다가 2020년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때는 바로 이제 전기요금 개편안이 통과가 됐죠. 쉽게 말하면 연료비 연동제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항공료 유류비 할증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항공 유류비 할증 요금이 좀 더 붙는 날도 있잖아요. 어떤 때 비행기를 타면 그때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간 만큼 돈을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료비 연동제라는 게 결국에 이제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발전 단가나 연료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전기료를 올리겠다. 이게 이제 전기요금 개편의 골자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돼서 올해부터 반영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50% 정도 막 올라가는, 한전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정도로 이제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다만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작용을 해서 올라갔는데, 현재는 그 상승폭을 이미 다 반납을 해 놓으면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상승을 통해서 그래도 얻어낸 거는 그동안의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었던 토대가 된다는 거, 역추세가 정배열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되겠고, 그리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해서 앞으로 한전이 이전처럼 대규모 적자를 떠안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한전이 현재 위치라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싸지기는 저는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다만 최근에 이제 여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여건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항상 이 한전을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한전의 이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원료
원재료비입니다. 원재료비. 유가라고 하죠. 유가, LNG 가격, 뭐 석탄 가격 이런 원재료비인데 최근에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경기가 좀 정상화되고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원유, 뭐 LNG, 뭐 가격부터 석탄, 구리, 곡물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한전이 뭡니까? 석유나 LNG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발전 비용이 증가되는 거죠. 비용이 증가. 비용의 증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런 이제 비용, 원재료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비용 증가가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로서 지금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는 것도 아니고 가스 나는 것도 아니니까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외국 가서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원재료를 사올 때 환율이 낮은 게 좋을까 높은 게 좋을까 생각해 본다면 한전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유가가 우리는 이제 그 두바이 유를 쓰죠. 유가가 연간 기준으로 1달러를 하락하게 되면, 1달러를 하락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연간 한전의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간 기준으로 이제 10원 정도가 만약에 혹시 상승을 한다, 연간 기준으로 10원을 상승한다, 그러면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전의 이익이 좋아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한전의 비용 절감과 함께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변수이기는 한데,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으니까 또 나쁠 때가 있으면 나중에 또 좋아지는 상황이 찾아오겠죠. 그거야 뭐 당연한 건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사라지고 회피 심리가 지금 생기면서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15원이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1123원이나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두바이 유를 쓰는데 지금 한 63불 이렇게 돼 있죠. 63불.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유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항상 현재보다 6개월 전에 원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저는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1분기 한전의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 납니다. 흑자 나는데 뭐 한 1조 원 정도 날 수도 있고요. 뭐 영업이익이 뭐 1조 원 좀 덜 날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 흑자가 전반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유가나 이런 부분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영되는 6개월 뒤, 그때는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다소 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기요금 개편안 그 부분들이 도입이 됐으니까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실은 작용이 되겠죠. 원재료비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한 뭐 하반기에는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유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소도 아니고,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이제 위험자산 그 회피 심리가 나오면 환율은 항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 시장이 안정되면 또 환율은 또 안정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는데, 뭐 그거야 이제 또 나빠지면 또 좋아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가격적으로는 야 이거보다 더 싸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어왔었던 역배열 추세에서 정배열로 돌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뭐 2만원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 것도 좀 힘들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날아가다 보니까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1단계 매물대 한 3만원대 조금 안 되는 2만, 이전에는 여기였죠. 이전에는 보시면은 이전에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물 소화한다고 바빴죠. 이 밑에서 움직일 때는 여기 매물 소화한다고 바빴던 상황이었고, 이거 이제 돌파하고 나니까 다음 이제 매물대가 한 2만 지금 뭐 7, 8천 원 정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또 매물 소화하는 거, 여기서 이제 매매했던 사람들이 많이 물렸을 테니까 올라오니까 요거를 이제 또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처럼 결국에 또 하나의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갈 수밖에 없죠. 물론 이 종목이 여기서 갑자기 호재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간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결국에는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에 시간, 횡보와 뭐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이 매물 소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위로 가면은 한 27,000원, 28,000원 정도의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고, 아래로는 제가 22,500원에서 타이트하게 잡으면 23,000원, 좀 여유 있게 잡으면 23,500원, 저는 이렇게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래로는 지금 좀 지지 라인에 가까운데,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다소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밀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 위로 좀 올라서면서 이런 쌍바닥 패턴을 좀 그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한 27,000원, 8,000원을 향해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저도 만약에 이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22,500원 요 정도고, 저도 만약에 이제 제 자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 자식에게 주식을 사준다면 한정 같은 주식은 매달 한 20만원씩 이렇게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사주고 싶을 정도로 가격만큼은 굉장히 지금 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전성, 기업의 안전성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 되겠고, 그리고 뭐 외부적인 변수야 지금 상황에서 좋지 않을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그때는 주가가 크게 또 올라가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겠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요새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사실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뭔가 전반적인 시장이 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도 힘이 없는데, 이런 가운데 연기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만이라도 어떻게 좀 팔지 않는 매도를 좀 멈춰주고 매수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로 작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기금의 매도가 역시나 이제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얘네들도 결국에 팔 만큼 다 팔고 나면 다시 시장이 또 들어올 때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때 아마 판 만큼 또 한국전력의 주식도 또 다시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 연기금의 매도가 조금 아쉽네요. 최근의 흐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비율만 좀 맞춰지면, 얘네들이 이제 주식 목표 비율이 있으니까 맞춰지고 하면은 다시 또 한전을 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추후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얘네들의 매도가 좀 멈춰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22,500원과 23,500원, 3,000원 이런 자리가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이 될 거고, 어느 정도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뭐 단기적으로 보면 25,000원 정도에 한번 걸리는 자리가 있고요. 좀 더 가면 27,000원, 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면서 하나 이런 박스권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 이렇게 나왔던 박스권처럼, 이 밑에서 만들어졌던 박스권처럼 결국에 좀 더 레벨이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또 박스권이 앞으로 또 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한전은 특별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무료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